네, 오늘 수업은 JSP 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 이클립스, 그 다음에 탐캣, 그 다음에 등등 자바 포함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로컬 컴퓨팅 환경에서 간단한 예제를 아마 실행을 해 보았을 겁니다. 이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서버급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학습을 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HTML5 포함을 해서 우리 JSP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JSP를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설명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까지 실습한 내용 중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돼서 아마 그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이버 시스템의 Q&A 또는 Q&A에다가 그 안 되는 걸 올리세요. 예, 올리시면 일단 됩니다. 그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죠. 예. 근데 이제 수업에 한계가 있는 거가 우리가 직접 그 예를 들어서 실습실 PC를 쓰게 되면 그 환경이 균일하죠. 균일하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뭐 그나마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동영상 강의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 혹시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험 환경이야, 실습 환경이 그런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주지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주지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 설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는 PC하고 그 실습을 하는 그 PC가 동일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수업 내용을 혹시 그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옆에 하나 틀어놓고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써도 좋고요. 아니면 또 다른 PC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그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아이디어다. 예.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Q&A 좀 활발히 사용해 주시고요.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보장은 항상 없지요. 예, 항상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답답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혹시 그러니까 그걸 만든 이유는 그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우리 현재 이제 37명이 듣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서로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우리 이제 웹서버 응용 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서로 이제 실습을 할 때 실습실에서 실습하듯이 옆에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대답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JSP 환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웹브라우저, 웹서버, 웹 응용 서버 요 세 개가 이제 구동이 돼서 서로 문서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에디터로 그 문서 작업 그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는 에디터입니다. IDE라고 하죠. 그 IDE로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반드시 이클립스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서버 쪽에서 보시면 뭐 노트패드도 됩니다. 메모장, 메모장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전문가적인 여러분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툴을 사용하는 거가 술에 이제 좀 익숙해져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점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웹 서버는 아파치 2를 많이 씁니다. 아파치 2. 근데 이제 우리 그 개발 환경에서는 그 웹 서버가 필요 없고요. 대신에 WAS라고 해서 웹 응용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탐캣 8.5인가 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 써 있기는 이제 8로 되어 있는데 뭐 유사합니다. 뭐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매년 되는 거니까요. 그 버그 패칭도 되고 예, 기능 추가도 되고 하면서 매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그 파악을 하셔서 애드온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간 우리는 웹 응용 서버 WAS로 탐캣을 쓴다. 뭐 이거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하고 탐캣하고 연동을 해서 쓰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웹 클라이언트를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쓴다고 하면 뭐 크롬을 쓰겠다 이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클립스 안에서 자바 그 다음에 탐캣을 써서 개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지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헬로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학습해 왔을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했었던 거가 전부 다 이제 헬로우로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헬로우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인쇄하는 JSP 파일을 이제 한번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파일 이름은 JSP underscore hello.jsp입니다. 예, 방금 얘기했었던 JSP underscore hello.jsp에 대한 그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12줄 정도의 그 코드죠. 코드인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HTML5 코드입니다. 그래서 닥타입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HTML5 우리 2학년 수업에도 진행되고 있죠. 예, 2학년 수업에서 배운 학생들도 많을 텐데 2학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파일 이름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점 뒤에 붙는 것을 HTML로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첫 줄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 글자만 쫙 긁어서 여러분이 뭐 코딩을 하셔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의 이름의 그 확장자 익스텐션을 .html로 하고 그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JSP입니다. 예, HTML5가 아니고 JSP를 하고 있는데 JSP의 특징은 뭐냐면 자바, J의 첫자가 자바잖아요. HTML5 안에서 자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자바를 이용을 해서 HTML 인터넷 응용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 컨셉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처럼 한 줄 빨간색으로 넣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꺾기, %, 페이지, 랭귀지는 자바,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html, 캐릭터 셋은 utip8, 페이지 인코딩은 utip-8,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그 HTML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문법적 구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 뭐 대충은 알 수 있죠. 개발 언어는 자바로 썼구나. 그 다음에 뭐 컨텐츠의 타입은 그냥 플레인 텍스트구나. 메모장 같은 걸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 저희 캐릭터의 셋은 뭐 UTF-8을 썼고, 페이지 인코딩 방식도 UTF-8을 썼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한글 처리를 하려고 저렇게 한 거겠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입력하시고요. 요거 저장할 때 이름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JSP underscore hello.jsp. 이것을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예.
자, 다음은 그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파일의 이름은 hello underscore jsp.jsp고요. 그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보시면 JSP work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 밑에 쫙 내려오다 보시면 웹 컨텐트라고 있습니다. 웹 컨텐트. 그래서 웹 컨텐트의 같은 레벨로 그 아래 바로 아래에 hello underscore jsp.jsp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콘텐트 좀 넣으시고요. 예, 뭐 hello.jsp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되겠죠. 네, 이클립스에서의 JSP 파일 그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hello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함께 시제로 작동을 해서 이클립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헬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알려드린 말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HTML5하고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뭐하러 JSP를 학습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JSP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사용자, 웹브라우저 사용자와 그 서버, 웹 서버 간의 능동적인 서로 입력,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 입력과 출력을 그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가 동적으로 제공하는 거가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HTML은 그냥 문서를 저장을 하고 문서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데 우리 이제 JSP라든지 이런 동적 프로그램을 썼다 하는 얘기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을 한달지 아니면 뭐 로그인 한달지 뭐 이런 것들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서버가 능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언어 체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거가 이제 웹 응용 서버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웹 서버에 있는 abcdef.html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나오는 거에다가 제가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고 폼이라고 하는 HTML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써서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 그 서브미트 한 내용들은 거기에 그 해당 그 목적지에 정해져 있는 뭐 예를 들면 JSP underscore abcdef.jsp 라고 하는 곳으로 패러미터 그 모습값이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할 수 있다. HTML5인 경우에는 정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을 위해 사용하는 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HTML5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달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자,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은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name, action, method, encryption time이죠. in type, unsubmit, 그 다음에 아래쪽에 input, text area, select, field se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 액션에 지정되는 위치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폼에서는 입력을 선언하고요. 전달할 서버의 위치를 할지 방식, 메소드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식, 요거 이제 MIME 타입, 인크립 타입, 잉크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데이터 타입이 되고요. 실제적인 데이터는 input, text area, select, 뭐 field set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설명한 그 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ame, action, method, ink type, accept character, target, auto complete, 뭐 no validate, unsubmit, auto focus
종류도 많네요. 예, 뭐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풋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세하게는 하진 않고요. 이제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이제 검토 정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은 폼 태그 안에 입력 요소를 정의하는 거고요. 뭐 문자나 체크나 명령, 뭐 기타. 그다음에 뭐 색깔, 이메일, 뭐 넘버, 레인지, 서치, 전화번호, URL, 뭐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뭐 최근에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할 수 있을 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은 인풋으로 시작해서요. 예, 그 안에 이제 그 뭡니까? 타입이랄지, 네임이랄지, 밸류 이런 속성들과 속성 값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예제를 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예제 하나 제시해 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그냥 HTML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이제 여기는 HTML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form search get.html이라고 하는 그 워드를 만들었고요. 중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form의 액션은 welcome.jsp welcome.jsp라고 되어 있죠. 예, 같은 디렉토리에, 같은 서버에, 같은 그 폴더에 있는 그 파일 이름을 썼나 봅니다. 그 이름이 이제 welcome.jsp다. 그 메소드는 이제 get 방식으로 보내고요. 보낼 때 데이터 두 개를 보낸다는 얘기죠. 인풋 첫 번째는 이름이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 텍스트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자열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은 타입이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제출. 우리말로 제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제출하느냐? 위에 있는 액션에 있는 welcome.jsp로 제출해라. 이 버튼을 누르면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임은 서치 버튼이고요. value는 검색. 그래서 버튼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이제 검색이 되겠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풋에 뭔가를 쓰고 두 번째 인풋인 그 버튼을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인풋에 입력한 값이 welcome.jsp로 날아갑니다. 네, 다음 코드는 form search post입니다. 방금 전에는 get였었죠. 하나 방식을 좀 바꿔서 포스트 방식으로 좀 바꾼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바꿀 건 없고요.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form 맨 뒤에 보시면 method는 아까는 get였었는데 지금은 post로 바꿨다. get하고 post의 차이점은 뭐냐면 get은 그 헤더 부분에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고요. 포스트는 바디 부분에 HTML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그 인풋에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서 막 보낸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스트가 get보다는 데이터를 좀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좀 선호를 하지요. 네, 다음 그 내용은 welcome.jsp입니다. 방금 전에 그 액션에 있었던 그 위치죠. 그 위치의 이름이 welcome.jsp였었고 그 서브밋을 했을 때 어떤 값들을 보내는 목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지인 welcome.jsp로 데이터가 왔다고 하고 그 안에 보시면 뭐 대부분의 내용은 다 HTML이고요. 바디 안에만 한번 보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꺾기 %는 request.get parameter 그 다음에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그 request.get parameter 키워드라고 하는 그 빨간 줄로 된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HTML에서 여기 JSP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보낸 값 인풋에 있었던 그 뭡니까 사용자가 입력했던 거에 값 이름이 바로 키워드였었다는 겁니다. 그 키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변수명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지금 현재 그 제대로 전달이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get request.get parameter 가로 열고 키워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방금 전에 입력했었던 내용이 이 안에 결과로 나오겠죠.
자, 맨 위에 보시면 빨간 줄 두 줄이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좀 학습을 하긴 할 건데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예. 그 리퀘스트에 있어서의 그 문자 인코딩에 대한 방식을 UTF-8로 가져가겠다 해서 뭐 거의 디폴트로 쓰이는 거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셉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겟방식으로 했었던 form search get.html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검색 버튼을 누른 겁니다.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데이터가 이제 거기로 간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그 welcome.jsp로 이제 딱 넘어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하면서 한글이 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예, 뭐 안 깨지면 럭키한 거고요. 뭐 깨지는 경우가 뭐 보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이 현재 깨져 있습니다. 한글이 깨져 있을 때 처리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예, 그 두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이죠. 겟 방식의 한글 처리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실제 설치 디렉토리에 /conf configure입니다. conf server.xml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아래쪽에 화면이 있지요. 약 72번째 줄에 보시면 그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URI입니다. L이 아니고 URI 대문자 encoding은 UTF-8 뭐 이렇게 써서 그 내용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86줄에 가셔서 맨 뒤에 똑같이 URI encoding은 UTF-8 요거 써주면 겟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글 처리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다음은 포스트 방식에 대한 한글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줄에 사실 있었죠. 그 코드에 JSP 코드 안에 그래서 꺾기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UTF-8 해서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서블릿인 경우에는 리스판스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풋 속성을 좀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는 검색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입력한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은 user.html입니다. 사용자가 여기 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 목적지는 로긴의 언더스코어 check.jsp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해서 어떤 값이 전달됐는지 확인시켜주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로직입니다. 웹서버에 user.html 하나 있고요. 그 JSP 파일은 로긴 check.jsp가 있다. 기타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네, user.html 그 HTML5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뭡니까 로긴.체크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HTML5의 액션에 정의되는 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고 학번 해서 get request.get parameter stud user stud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예, 예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예. 자, HTML5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볼 수 없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볼 수 없도록 이제 점으로 나오도록 한 거죠. 별 표시. 예, 로그인 누르면 됩니다. 자, 로그인 체크해서 나온 결과가 KD홍 그 다음에 길동홍이라고 아까 입력을 했나 봅니다. 안 보이게. 예,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그 두 개 파일이 위치하는 위치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JSP 워크 안에 웹 컨텐트 아래 그냥 파일을 주르륵 썼습니다. 두 개 추가한 거죠.